마치 살아있는 동물처럼 나무를 기어오르는 담쟁이. 사람의 손처럼 움직이는 건 덩굴손입니다. 담쟁이는 무작정 위로 향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을 탐색하면서 적당한 햇빛과 그늘, 그리고 습기를 찾아 줄기를 뻗어갑니다. 열대 지역에는 식물 중 유일하게 새끼를 낳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맹그로브입니다.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린 것들은 맹그로브의 새끼입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사는 이 맹그로브종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씨앗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발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 맹그로브는 씨앗이 생기면 바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씨앗은 상당 기간 어미나무에 붙어서 발아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채 길게 싹을 내려 새끼나무가 되면 독립할 준비를 하지요. 새끼나무들은 진흙벌에 떨어져 그대로 박힙니다. 그리고 물에 흘러가지 않게 보호해주는 어미 주변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곳에서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맹그로브만의 생존 전략이지요. 열대우림에 사는 어떤 식물들은 곤충보다 새들을 기다립니다. 꽃가루 반지를 위한 중매쟁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지요. 그 중에도 벌새는 독보적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사는 벌새는 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른의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큰 벌새는 초당 8번의 날갯짓을 하며 공중에 정지한 상태로 꿀을 먹습니다. 꽃엔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엄청난 활동량 때문에 하루 종일 꿀을 먹어야 간신히 생존합니다.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여러 종류의 헬리코니아는 벌새의 부리와 식성에 맞춰 다양한 꽃을 피우고 풍부한 꿀을 생산합니다. 번식을 위해서죠. 꿀방이 깊이 숨어있는 헬리코니아엔 길게 굽은 부리가 안성맞춤입니다. 벌새의 부리와 헬리코니아의 꽃은 열새와 자물쇠처럼 딱 들어맞죠. 헬리코니아는 벌새가 아니면 스스로 번식할 수 없습니다. 배불리 먹을 꿀을 주는 대신 부리에 꽃가루를 묻혀 배달을 시킴으로써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헬리코니아와 벌새, 서로에게 맞춰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적응한 결과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생명의 나무라 불립니다. 1년 내내 열매를 맺어 숲에 사는 온갖 동물을 먹여 살리기 때문이죠. 무화과 나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동반자 무화과 말벌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열매 안에 작은 꽃들이 있어서 무화과 말벌을 위한 훌륭한 육아방이 됩니다. 무화과의 영양분을 먹고 보호를 받으며 자란 알에서 수컷이 먼저 부화합니다. 꼬리에 정자 주머니를 달고 있는 것이 수컷이죠. 수컷은 깨어나자마자 부지런히 암컷이든 알을 찾아다닙니다. 짝짓기를 위해서죠. 수컷은 암컷이 부화하기 전에 수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암컷 주머니를 찾아낸 수컷은 뚜껑을 따고 들어가 짝짓기를 합니다. 알에서 깨어난 암컷에겐 반드시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알을 품어준 무화과의 진 빚을 갚고 또 알을 낳아 후손을 남겨야 하지요. 날개가 달린 암컷은 꽃가루를 열심히 긁어 모아 가슴 주머니에 잘 담습니다.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이죠. 제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 막 태어난 암컷도 그 오랜 전통을 이어나갑니다. 암컷은
무화과의 꽃가루를 다른 나무에 전해줍니다. 바로 그것이 나무가 그동안 무화과 말벌을 품어준 이유입니다. 꽃가루 바지는 오직 암컷에게 달려있지요. 헌신적으로 알을 품어주는 무화과 나무와 그 대가로 목숨을 바쳐 꽃가루를 전해주는 무화과 말벌. 아름다운 공생관계는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식물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넓은 세상을 여행하며 종족을 퍼뜨립니다. 바로 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꽃들은 맛있는 꿀과 화려한 색깔을 미끼로 중매쟁이들을 불러들입니다. 꿀벌이 꿀만 배불리 먹고 떠나는 건 아닙니다. 알고 보면 꽃가루를 배달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죠. 꽃들은 꿀벌이 먹이를 더 잘 찾을 수 있도록 꿀 안내선을 개발했습니다. 곤충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자외선만 통과시켜 사진을 찍어보면 보이지 않던 무늬가 보입니다. 꽃잎은 자외선을 반사해 밝게 보이는 반면 자외선을 흡수한 중심부는 까맣게 보입니다. 상사화를 볼까요? 중심부를 향해 길쭉한 선이 나 있습니다. 이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에게 먹이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식이지요. 약 200여 종의 꽃을 찍었을 때 40%의 꽃에서 안내선이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 꿀벌도 검게 나타난 부분을 중심으로 돌아다닌다고 하니 곤충을 위한 맞춤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곤충을 유혹하기 위해서라면 위장전술도 불사합니다. 산수국이 그 대표 주자죠. 큰 꽃잎은 헛꽃, 즉 가짜꽃입니다. 벌과 나비를 유인하기 위한 위장용이죠. 중간에 모인 작은 것들이 진짜 꽃입니다. 헛꽃을 보고 온 곤충은 허탕을 치겠지만 이 위장 기술이 없었다면 산수국은 생명을 이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는 겨울. 식물은 보이진 않지만 죽은 것은 아닙니다. 잠들어 있을 뿐이죠. 이른 봄, 줄기가 올라오며 깽깽이 풀의 꽃이 피어납니다. 잎사귀보다 먼저죠. 흙에 씨를 뿌린 지 3년이 돼야 꽃을 피우는 깽깽이 풀은 번식력이 그다지 왕성한 편이 아닙니다. 몸에 비해 커다란 꽃을 피우는 건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기 위해서죠. 수분을 마치면 제 역할을 다한 꽃들은 시들고 씨방이 자라 씨앗을 맺습니다. 봉우리엔 씨앗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7, 8월이 되면 씨앗은 잘 익어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합니다. 깽깽이 풀은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 개미를 이용합니다. 갈색의 씨앗 표면에 붙은 하얀 물질은 엘라이오솜이라는 것으로 달콤한 맛을 냅니다. 개미를 유인하는데 이만한 미끼가 없지요.
깽깽이 풀이란 이름은 개미의 동선을 따라 깽깽이 뛰임을 하는 것처럼 줄지어 피기 때문에 생겼다고 합니다. 씨앗에 붙은 물질은 분리가 안 돼서 개미들은 씨앗채 물고 가지요. 개미들은 엘라이오손만 먹고 씨앗은 내다 버립니다. 그렇게 씨앗들은 널리 퍼져서 새로운 싹을 틔우게 되는 것이죠.